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상으로 먼저 나간 황의조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면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었고, 황의조 선수가 수사해달라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이어갔던 A씨가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는데, 잡고 보니까 이 A씨의 정체가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예, 경찰 이제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예. 상당히 의외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 그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왜 친형수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범죄 동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범죄 동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그 친형하고 친형수가 예. 바로 이제 이 황 씨가 해외 원정 경기를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그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물론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동기가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이게 가족끼리 이런 뭐 매니저를 한다든가 이런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정말 상당히 의외죠. 그 아무도 사실은 뭐 전부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휴대폰이 원래 이제 그 A씨라고 하는 여성, 즉 친형수가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을 때 이 황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는 그리스에서 자기가 분실한 거다. 도난당했다. 도난당했다. 네. 예. 그러니까 도난당한 것이 어떻게 친형수 손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어로 이제 협박까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이 황 선수의 그 휴대폰을 예. 포렌식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그 친형수라고 하는 사람이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유심 칩을 없애려고 하는, 즉 증거 인멸을 한 그런 어떤 정황을 경찰이 이제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까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수의 주장대로 해킹이라면 그 해킹 흔적도 다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예. 과연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진짜 뭐 해킹 당했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 초기에는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나는 형수가 처벌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이제 서류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예. 처벌 불원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처벌 불원서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처벌 불원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인의 그 의사 표시이긴 하지만 예. 뭐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처벌 불원서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구속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처벌 불원을 갖다가 이 황 씨 측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피해자들이 다른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그 의사 표시고, 또 이게 그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고 붉어지면 사실은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협박한 A 씨, 그 형수로 알려진 이 A 씨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소인 자격으로 황의조 선수가 그 조사를 받다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소인 자격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최초에 이제 이것이 영상이 나왔고 또 어떤 그 비판 그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씨 측은 나는 사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내 여자친구인 건 맞다. 그런데 이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영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유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유출과 연관돼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다른 여성들도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이게 불법 촬영이 아닐 수가 있는데 여성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아예 이제 개인적인 그렇죠.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되는데 이제 예. 문제가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내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휴대폰도 얹어놨고 또 동영상도 이거는 공유를 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 이거는 오히려 그 나를 죽이기 위한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피해 여성들 중에서는 이 그 A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황 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난 동의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찍은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나왔고요. 또 어떤 여성은 찍은 줄은 알았는데 그 직후에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런데 이게 유출될까 두려워서 내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욕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그 여성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여성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일부는 동의를 했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일부는 동의를 안 한 여성들도 있다. 그러면 이 안 한 여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돼서 이 그 포렌식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동의 여부가 쟁점인데 그러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피해자 조사도 이루어져서 과연 그 정말로. 주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예.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에 의해서 예. 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한 자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는 뭐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의 여부가 이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이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수위도 좀 높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한 10명이다, 예. 뭐 5명이다라고 예를 했을 든 때 겁니다. 예를 든 예.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4명은 동의를 했다. 한 명이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처벌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처벌의 강도가 좀 고려가 되겠죠. 만약에 그 일부는 동의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일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상이 이제 유포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 유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유포가 됐다라고 예. 한다면 불법 촬영 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황 씨가 유포를 했느냐, 예. 황 씨의 그 친형수가 유포를 했느냐 하는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관 이 두 사람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뭐 황의조 선수는 아직 국가대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제 있었던 중국전에도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자격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황 씨 측에서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좀 공개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국가대표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얘기냐.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누리꾼들 중에서는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어떤 경기에 참여를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쪽 그 이
경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또 이제 이 황 씨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예. 뭐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이제 경기에 참여를 시킨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됐냐 그러면 지금 어떤 여성이 현재 그 실제로 방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이고 또 이제 그 이미 결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 자체가 누군가를 갖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언급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2차 가해 가능성을 지금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일부 신원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게 뭔가 그 또 다른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2차 가해 글쎄, 그건 상당히 복잡한 불구하고? 문제인데 예.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여성이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그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어떤 또 형수와 관련해서도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충분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저희가 또 관련 사안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